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1장 소비자 행동과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소비자 행동의 소비자 행동이 이해했던 필요성과 연구 분야,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소비자 행동 모델,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행동에 대한 관심의 어떤 정대 배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격렬하게 했던 발달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1929년에 무슨 일이 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에서 1910년대, 20년대는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중반까지 아주 호황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1910년대, 20년대라는 게 뭐죠?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전쟁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요. 유럽에다 이제 마구 물건을 팔아먹고 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이 끝나고 미국 물건을 안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라는 이런 이제 사건이 생기고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그야말로 낙폭을 하면서 어떤 반토막이 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1930년대라는 것이 아주 불황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불황기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광고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을 하고 광고에 대한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폐단도 생겨나고 이 기업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야말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물건이 안 팔리는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인가 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의 어떤 시초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물론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 보호 운동도 생겨났죠.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개인으로서는 싸울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기업에 어떤 대항을 하려고 했는 것이 이제 소비자 보호 운동인데 그것도 이제 30년대에 생겨나고요. 그래서 30년대부터 소비자 행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쪽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1950년대 이후입니다. 50년대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또 불황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제 불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요즘이야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연구가 일어나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한국에 소개되고 하지만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고 또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아직 뭐 소비자 행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어떤 7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들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어떤 이론이 소개되고 우리 경제가 이제 어느 궤도에 올랐던 80년대 이후에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의 어떤 등장 배경을 몇 가지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 자체가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영어로서는 셀러즈 마켓에서 바이어즈 마켓으로, 판매자들의 시장, 셀러즈 마켓에서 구매자, 바이어즈 마켓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 어떤 30년대를 중심으로 그 전에는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은 30년대 이후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었다.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수요가 더 많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자, 즉 공급자가 중심이었고 공급자가 더 많은 힘을 발휘했고 만들기만 하면 잘 팔렸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불황기가 생겨나면서부터 만들어놔도 안 팔리더라. 그죠? 만들어놔도 안 팔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중심이 구매자 중심으로, 즉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은 상황이 되면서, 즉 구매자,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구매자가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즉 구매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자꾸 이제 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하면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단축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회사를 보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거의 매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봄에 갤럭시 S 모델 출시하고 가을에 노트 모델 출시하고 더 중간에 A 모델, Z 모델 이런 하면은 사실은 1년에 3가지, 4가지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은 결국은 중소기업은 여기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대기업들이 이제 가서 이런 경쟁이 시행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기존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신제품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채택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교육 수준의 상승, 그 다음에 무슨 소득 수준의 상승, 문화 수준의 상승에서 어떤 고급화, 개성화 되면서 과거에
아주 무슨 소득이 낮을 때, 예? 무슨 뭐 공급이 부족할 때는 만약 신발 같으면은 신발 하나를 운동화 한 켤레를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했고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그러지만은 뭐 소득이 아주 높아지고 신발 하나 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좀 더 좋은 신발, 좀 더 무슨 뭐 나만의 어떤 개성화된 신발, 뭐 최신 유행의 신발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주의, 소비자 주권 경제. 자, 우리 소비자주의란 게 뭐죠? 우선 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소비자주의라는 것은 어떤 생각, 행동에 소비자를 근간으로 두는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근간으로 두는 어떤 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어떤 사회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더 기본으로 하는 주의 사상입니다. 소비자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소비자 어떤 생각 사상이고 소비자 주권 경제, 소비자가 주권을 가지는 경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계적으로 뭐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 되었고 소비자가 어떤 우선인 시장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어떤 근본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주권으로 생각하는 경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 요즘 경제는 그 나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뭐 이득될 것이 있으면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죠. 결국은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하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화된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 데서는 철저히 그 나라에 있던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용어들이 특히 이제 판매자 중심의 시장,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라든지 뭐 소비자주의, 제품 수명 주기 이런 용어들을 꼭 하여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의는 지금 이제 우리 책에 뭐 있는 것과 같이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해서 수행하는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행동 및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며 소비와 관련된 항목들 간에 시간과 돈과 노력 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대상물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완성시키는 행위다. 이 말이 이제 아주 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소비자 행동이란 것은 소비자의 구매와 관련된 활동. 정작 곧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전후, 전과 후, 구매 전, 구매 후, 뭐 그래서 구매 전부터 구매 활동, 구매 전까지 여러 가지 탐색, 사용, 평가, 구매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룬다. 그래서 구매 전후에 했던 모든 활동을 다루는 것이 소비자 행동이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단위는 소비자는 개인의 소비자는 물론이고 조직의 소비자도 자
여러분들이 조직의 소비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와 같은 학교에서도 어떤 물건을 삽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 분필을 사고 뭐 칠판을 사고 책상, 의자를 사지요. 정부기관에서도 뭘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구매 활동을 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체다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행동은 이런 물리적 활동은 물론이고 이제 어떤 무엇을 산다는 물리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심리적 활동, 심리적 프로세스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다. 즉 개인이나 어떤 조직은 물론이고 어떤 구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소비자 행동의 어떤 특성에서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사고를 하면 목표지향적이다. 소비자 행동은 하나의 과정이고 다양한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상품의 접촉, 획득, 처분 뭐 등을 포함한다. 이 자주적 사고를 한다. 목표지향적이다. 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은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죠. 최종 결정은 본인. 자주적으로 본인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또 목표지향적이다. 이것을 사겠다. 뭐 커피를 사겠다. 커피 중에서도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겠다. 어떤 특정 목표지향적이다. 소비자 행동은 하나의 과정이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심리적인 프로세스까지도 포함한다. 우리가 소비자 행동은 하나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보면은 문제를 인식하고 갑자기 커피가 한 잔 땡기네. 문제를 적어 어디 가서 사 먹을까? 정보를 탐색하고 무슨 A란 커피숍이 좋을까? B란 커피숍이 좋을까? 뭐 A는 뭐 4,100원을 하는데 B는 3,000원을 한다. 이게 대한평가를 해서 그러면은 나는 좀 더 싼 뭐 B란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 먹어보니까 가격도 싼데 맛도 괜찮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소비자 행동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런 의사결정 과정인 소비자 행동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향 요소, 다양한 영향 요소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접촉하고, 처음 이제 살려면 가서 뭐 좀 알아보고 해야 되겠죠. 옷 같으면 한번 입어도 보고, 접촉하고,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하고, 처분, 뭐 우리가 옷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은 이제 조금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이 됐지만은 음식물 같은 것은 뭐 커피는 이제 한 잔 마시고 무슨 이 컵은 버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소비하고 처분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이해에 따른 필요성으로 거시적 차원과 뭐 기업적 차원 또는 뭐 사회적 관점 뭐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거시적 차원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추세를 이해한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이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이 소비자 행동이 사실은 이제 어떤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죠. 또는 무슨 뭐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밑에 뭐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행동을 이해를 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 정책, 공공 정책을 뭐 수립하는데 필요하고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나 뭐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 소비자 어떤 전체 집단들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사회 전반의 어떤 추세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공정책을 수립을 하고 뭐 하지만은 또 기업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 행동의 이해를 통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마케팅 의사결정, 기업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밑에 이제 3C와 STP, 4P, 3C, STP, 4P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기업은 자사, 컴퍼니, 자사에 대한 분석과 경쟁사, 우선 소비자에 대한 분석, 경쟁사, 컴퓨터를 소비자, 커스터머.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손자병법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피지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백전불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피지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 즉 우리 회사를 정확히 알고 우리 회사의 자원, 능력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란 것은 한편은 경쟁자고 한편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경쟁자와 어떤 소비자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STP 전략,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 그 중에서 어떤 세분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정하고 포지셔닝을, 위치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STP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세분 시장에서 어떤 제품, 유통, 커뮤니케이션 촉진, 가격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행동의 어떤 그 연구 분야는 소비자 행동은 한마디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격령하게 어떤 생겨나고 그러면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소비자는 게 뭐죠?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존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존의 학문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학, 사회학, 뭐 문화인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죠. 철학. 자, 심리학은 개인으로서의 어떤 소비자, 개인으로서의 소비자를, 개인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연구하지만 사회학은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연구합니다. 문화인류학은
인간의 뭐 생김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류학이라는 것이 뭐죠? 예,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냐, 머리가 노라냐, 뭐 까마냐, 예? 뭐 피부 색깔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인류학이. 경제학은, 인간의 어떤 경제활동, 인간의 활동 중에서 경제활동을 다루죠. 이런 여러 학문들의 이론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예? 인간의 활동 중에서 소비활동, 구매활동에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연구를 하는 것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어떤 배우겠지만은 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중에서 어떤 심리학과 사회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과 실천에 대해 양면성을 지닌 소비자 행동 연구다. 여러분들 그 학문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 앞에서 이야기한 즉 심리학, 사회학, 무슨 문화인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수 학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응용 학문은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경영학이 응용 학문이고, 모든 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응용 학문이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순수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 자연 현상이든 인간의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 어떤 현상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응용 학문은 그 현상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인간 생활에 응용할 것이냐,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것이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공학이 응용 학문이고, 우리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이 응용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행동 연구는 상당수 이론들을 순수 학문에서 빌려와서 사용을 하니까 일단 순수 학문의 성격도 좀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경영학, 소비자 행동의 연구에 써먹으려고 하는 응용과학이니까 응용과학의 성격도 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는 인간을 다루다 보니까 관찰 가능한 변수는 물론이지만 관찰 불가능한 변수를 다루게 되고, 변수가 아주 다양하고 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도 크다. 자,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외적 요소, 문화, 준거 집단, 무슨 가족, 사회계층 이런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적인 심리적 변수인 시각,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도 일어납니다. 학습과 태도와 무슨 지각과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외적 요소, 문화나 중거 집단이나 이런 외적 요소들은 관찰 가능한 변수지만 내적 요소, 심리적 변수들은 관찰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블랙박스는 초기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으로 보고, 자극, 한 대 맞았으니까 아야 소리를 냅니다. 한 대 맞았다, 자극, 아야 소리를 낸다, 반응. 슬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슬픈 것을 봤다, 자극, 눈물을 흘린다, 반응.
이런 자극과 반응으로서 이제 봤는데,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A는 왜 흘리냐? 아주 슬퍼서. B는 왜 흘리냐?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는 반응은 동일한데 자극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중간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상자가 있다는 거죠. C와 D가 똑같이 한 대씩 맞았어요. C도 한 대 맞고 D도 한 대 맞았는데 C는 뭐 별 반응이 없고 D는 아주 아프다고 큰 소리를 냅니다. 똑같은 자극이 들어갔는데 반응이 다르죠.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어떤 내면, 즉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블랙박스라 그랬어요. 검은 상자, 말 그대로 검은 상자. 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 상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냥 블랙박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사실은 뇌과학, 뉴로마케팅, 이제 뇌과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뉴로마케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뉴코크에 따른 사례입니다. 자, 1980년대에 이제 뭐 세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항상 경쟁을 해왔죠.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펩시콜라가 뭐를 했느냐면 펩시 챌린지라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야말로 눈을 가리고 맛을 보게 해서 어느 게 더 맛있느냐. 그런데 정작 눈을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보다는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펩시 챌린지인데, 그래서 80년대에 미국에서 펩시 챌린지를 통해서 계속 시장 점유율을 넓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코카콜라도 뭐 대응을 안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펩시콜라가 시장 잠식해오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콜라가 더 맛있느냐, 다양한 콜라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식을 하고 해서 그래서 19만 명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뉴코크라는 85년대 뉴코크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코카콜라는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기존의 코카콜라는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조사에서는 이게 더 맛있다라고 나와서 뉴코크를 출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코카콜라를 없앤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뉴코크 맛이 옛날 지금까지 자기가 마시던 코카콜라의 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 과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뉴코크를 생산을 중단하고 과거의 코카콜라를 다시 만들어내면서 우선 코카콜라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냈었는데요. 이 코카콜라에서 이 19만 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해서 더 맛있다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왜 소비자들이 이렇게 기존 콜라보다는 새 콜라를, 뉴코크를 안 좋아할까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2004년에 나왔어야 애쉬라는 학자가 fMRI 실험을 통해서 이유를 밝혀냈다는 거죠. 지금까지 코카콜라 애호가들은 혀에서보다는 뇌에서, 머리에서 더 지금까지 내가 마시던 코카콜라를 마셨을 때 더 즐거워하더라. 즉 뇌로, 머리로 마셨다는 겁니다. 혀에 대한 감각도 있지만 자,